필승! 김용삼입니다. 이승만 TV 역사 힐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말들이 살찌고 있습니다. 인간들도 살을 찌고 있습니다. 요즘에 살 빼느라고 걱정인 사람들 많으시죠? 오늘은 정신적인 살을 좀 찌우시기 바랍니다. 역사 힐링 시간이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필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해군의 그 경례 용어입니다. 제가 해군 수병 205기 출신인데요. 제가 1980년 11월에 욕지도 앞바다에서 간첩선을 잡은 역전의 그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잡은 걸로 끝이에요. 아니 동학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뭐 유공자고 뭐고 뭐 국가가 예우도 해주고 명예회복도 해준다 그러는데 저처럼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간첩선하고 그 교전을 해가지고 간첩선을 격침시킨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칭찬 한마디도 없는 정말 웃기는 짜장면 정부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우상들이 끝없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우상 중에 한 명인 김구라는 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상해에서 출범한 그 우리 임시정부가 계속 그 이동을 하면서 그 중국 대륙을 유랑하듯이 이동을 했던 내용입니다. 상해에서 항주로, 항주에서 난징으로, 난징에서 장사로, 장사에서 광주로, 그리고 유주 치장으로 해서 1940년 장해석 정부를 따라가지고 중경에 이 안착을 하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김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임시정부를 이끄는 공로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김구라는 분은 임시정부라는 것에서 모든 의식이 뭐 브레인 아웃이라고 그러나요? 브레인 아웃이 되고 실제 해방이 돼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는 끝없는 좌충우돌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건국을 방해하고 게다가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우리가 유엔 승인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도 방해로 일관했던 이런 분입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도대체? 임시정부를 지킬 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어떤 민족적인 영웅으로서 김구 선생을 추앙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임시정부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어려운 와중에 이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어쨌든지 간에 임시정부가 와야 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지켜온 것은 김구의 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1945년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임시정부를 승인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한 행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국내 우익 정치 세력의 어떤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김성수의 한민당에서는 이런 그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생 대한민국의 첫 번째 집권자는 이승만, 그리고 두 번째 집권자는 김구가 계승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 김구와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김구가 먼저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갈등의 싹이 불거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승만이라는 분은 아주 젊은 시절서부터 영어를 배워서 세계와 의사소통을 하고 그 당시 당대에 이제 패권국으로 떠오른 미국에 상당한 인맥을 만들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루트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아주 최고급 저널들을 읽으면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었고, 또 학문적으로도 프린스턴 대학 국제정치학 박사로서 이 세계 정세에 대한 나름대로
큰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적 토양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김구는 그야말로 임시정부를 이끌고 이 중국 대륙을 유랑하면서 정말 모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었다 하는 점을 우리는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국제적인 흐름이 도저히 이것은 통일정부를 이루기가 좀 난망한 상황이 됐을 때 김구는 어떤 통일에 대한 어떤 이상과 열망에 젖어서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을 택했다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말 좀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이분이 1948년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찬성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948년 2월 10일 날 우리 한동안 교과서에서 실렸던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통일조국을 건설을 하다가 38선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해 단독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라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고 부정하고 참여하지도 않고 죄를 뿌리는 일을 하셨다 하는 점에서 그야말로 정말 역사적인 큰 에러를 자행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1948년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유엔 감시하에 총선을 실시해서 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던 분이 느닷없이 이렇게 며칠 상관으로 180도 자세가 바뀌고 철학과 가치관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데서 어떤 역사적인 의문을 가지고 우리 현대사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김구 선생이 이 무렵에 오락가락 하신 이유는 서영애라는 이런 사람들, 남파간첩, 성시백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작에 의해서 남북 연석회의니 뭐니 하는 것에 현혹이 돼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 길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비극적인 요인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서영애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남북한을 통틀어서 성선거를 하면은 선생님이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실 텐데 뭐하러 이승만이 주도하는 남한만의 선거를 참여하시려고 하느냐. 통일 대통령이 되라. 북한이, 김일성이, 그리고 소련 군정과 소련 공산당과 스탈린이 김구라는 사람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한 것에 이 어른이 조금은 좀 흔들렸던 게 아닌가. 흔들렸다기보다는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자, 이 간첩 성시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간첩이냐.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아닌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급부상을 한 김일성이가 직접 본인이 난파시킨 간첩 중에서도 아주 급으로 치면 굉장히 높은 급의 간첩이었습니다. 요게 북한의 평양에 있는 혁명열사령에 있는 그 성시백의 묘지인데요. 성시백 동지 남조선 혁명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997년 5월 26일 날 북한의 당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성시백의 김구 공작과 관련해서 이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성시백 동지는 4월 남북연석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극단한 반동분자로 있던 김구 선생을 돌려세우는 사업체에도 큰 힘을 넣었다. 노동신문의 보도입니다. 이 성시백이라는 사람이 김일성으로부터 막대한 공작 자금을 가지고 남한으로 침투를 해서 이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신문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던 10개 신문사의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10개 신문사의 사주 신분으로 그 당시에 재헌의회 선거가 있을 때 재헌의회 출마를 했던 이 의원들에게 접근을 해서 돈으로 매수를 하고 기사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헌의회 의원들을 포섭을 했고, 바로 그 자기가 포섭을 한 그 의원들이 1949년에 국회에서 미군 철수 요청을 하는 그런 그 결의안을 냈다가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의 배후 인물로서 역사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시백은 이런 국회 프락치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정계, 행정부, 군부, 온갖 곳곳에 이 북한 간첩망을 가동을 해서 엄청난 대남 공작을 했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실수입니다. 이게 1959년이나 1949년 5월 15일 날 체포가 돼가지고 조사가 미처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6.25가 터져서 1950년 6월 27일, 그러니까 서울이 인민군에게 점령되기 하루 전날 총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시백이가 그 당시에 남한의 이 지도부를 대상으로 어떤 공작을 했는지 하는 내용이 묻혀져서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시백이가 무슨 공작을 어떻게 했는지, 군부를 대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공작했는지 하는 내용들은 지금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거물 간첩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노동신문의 성시백 관련된 그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고, 성시백이가 어떤 식으로 인물을 포섭했는지 하는 포섭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거물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구가 무슨 통일 열망을 앞장서서 시행을 하다가 그 산화를 한 민족의 영웅으로 이렇게 추앙을 하는, 그야말로 정말 비이성적인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김구를 추앙하면 대한민국은 뭐가 됩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김구 추앙은 대한민국 지우기, 대한민국 없애버리기, 대한민국에다가 똥물을 퍼붓기, 대한민국을 부정하기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를 원했습니다만은 통일정부 수립은 가능했겠느냐? 만약에 통일정부 수립이 가능했는데도 분단정부를 수립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따져볼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통일정부가 수립이 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들이 백기를 들고 공산주의자들에게 투항을 해서 항복문서를 썼다면 공산정권이 수립이 돼가지고 적화통일이 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었다.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은 불가능했다. 불가능했던 상황을 자꾸만 이렇게 가야 된다고, 통일을 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으십시오. 여보쇼, 당신네들이 그때 남북통일정부를 수립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남북통일정부는 공산통일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에 입각한 통일이냐 라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 뭐라고 답을 하는지. 남북분단을 막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민주주의냐 또는 공산주의자 하는 이데올로기의 선택은 후에 민의에 맡기거나 민주진영과 공산당의 연립정부를 수립했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역사는 이런 식의 공산당과의 연립을 통해서 정부를 수립한 그 정부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몇 년 안 가서 전부 다 공산화됐다는 사실을 동유럽의 역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일을 했어야 된다고, 통일만이 정말 지상의 과제였다고, 이런 사람들은 앞에 자유민주 통일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공산 통일을 바라는 걸까요, 그러면? 공산 통일이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김구라는 우상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우리가 38선 이남의 절반이기는 하지만 건국을 해야 된다고 그야말로 피를 토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을 한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40년 동안 국제회의마다 애걸하고 다녔다. 우리 조선의 독립을 승인해 주시오. 우리 말 좀 들어주시오.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우리는 독립할 수도 없고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5월 10일 총선거를 치르면 반쪽 독립이지만 조선은 독립할 수 있다. 반쪽이 아니라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서 주권을 갖게 되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권리를 통일이라는 꿈을 위해서 평양에 가는 것으로 대신하고 포기하려 하는가? 당신들이나 하시오. 역사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소. 이 마지막 요 말이 아주 굉장히 마음에 가슴에 와닿습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소. 박정희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거의 비슷한 피를 토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구가 뭐 이 상황에서 그냥 끝이 났다면 뭐 그래도 뭐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건국 후에도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운동을 끊임없이 벌였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유엔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유엔의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실시를 해서 거기서 의회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을 해서 국가를 출범시킨다. 이렇게 결의를 해서 유엔 한국위원단이 1948년 1월에 서울에 도착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 북한 지역에 선거가 가능한지를 현지 답사를 하기 위해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소련 군정이 유엔 한국위원단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 유엔 한국위원단이 평양으로 가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같이 선거를 치렀다면은 통일정부 수립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련이 유엔 한국위원단의 입국을 막았죠. 그러면은 통일을 방해한 건 누구예요? 소련이고 스탈린이고 소련 공산당이고 소련 군정이고 북한 공산 집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분단의 원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를 날조를 해도 이런 식으로 날조를 하는 거는 이건 사기 행위가 아니라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그렇게 해서 재헌의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의회를 구성하고 국호를 정하고 헌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 이제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유엔 승인 외교를 펼치는데 그 유엔 승인 외교에 죄를 뿌린 행위를 지속적으로 김구라는 분이 했다. 네. 1948년 11월 3일에는 미소 양군 철퇴 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서신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지를 않나. 글쎄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엔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행동을 한 이런 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대한민국의 위인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추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존 메릴이라는 분이 한국 전쟁의 기원과 진실이라는 이런 그 책을 쓴 분입니다. 이분이 해방 공간에서 그때 우리의 그 정치 현실을 다 체험을 한 이후에 존 메릴이 김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인정한다 해도 김구나 뭐 김규식도 같이 이제 그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으니까요. 정치적 미숙은 놀라울 따름이다. 이들은 이승만에 비해 대담성이나 정치적 술수가 부족했다. 두 김씨의 지나친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정치적 판단을 흐리게 했다. 정통적 유교 가치관 역시 그들 판단에 영향을 줬다. 덕망 있는 인물임을 자처하는 그들은 선거에 처연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선거를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나쁜 상황을 피하려다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 이것이 해방공간을 연구를 했던 외국 학자의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마 현실을 추구를 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구는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을 추구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통일정부 수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적인 통일정부여야 한다라는 이 지상과제, 절체절명의 과제를 과연 김구라는 분은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1946년 8월에 미 군정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당신은 어떤 체제를 선호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78%가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를 선호한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한다라는 사람은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그 말을 믿고 우리가 그러면 공산정권을 수립했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다. 바로 김구는 이상을 위해서 현실을 버리는 정치가였다면 이승만은 비록 반쪽이지만 이 반쪽에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의 국가를 수립을 해서 어쨌든지 간에 미수복 지역까지를 수복을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자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해방정부에서 이승만의 비서를 했던 이 박용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중에 신민당 그 국회의원도 여러 차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박사, 이승만이죠. 이 박사는 앞으로 올 전국과 국외 정세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임기응변의 전략을 세워서 종횡무진 활약을 했다. 반면에 김구는 강직한 신념 밑에 애국애족하는 마음 일변도로 그저 밀고만 나가는 불과 같은 정열과 애국일념의 화신 같은 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건국을 한 이 건국 지도자 이승만은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대한민국을 반대를 하고 대한민국이 세워지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김구라는 분을 영웅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지극히 추대를 하고 환대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지극히 격려를 하는 일종의 정신착란증의 거의 모든 그 지식인과 학자와 언론인과 심지어 공무원들마저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마저 이런 정신착란 현상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은 건국이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김구 말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나라입니까? 이런 주장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이고 대한민국이 떠받들어야 될 그런 위인입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를 합시다.
공부 안 하면은 가짜 선동에 다 넘어가서 나라를 망칩니다. 공부를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필승!